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 유한솔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연휴 기간 내내 이재명 대통령은 SNS로 부동산 관련 메시지, 다주택자 강공 모드를 유지했는데요. 어제는 설 연휴를 맞아서 대통령 내외가 대국민 영상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병오년 설 명절 아침,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으로서의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는 바로 여기에서부터입니다. 관련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영상에 보신 것처럼 이제 부동산 이야기가 적극적으로 담기진 않았지만 뭔가를 좀 하겠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어제는 만평을 하나 공유했는데 설마가 부동산 잡는 해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SNS로도 그렇고 간접적으로도 부동산 관련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어요. 네, 새해 연휴 내내 SNS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예. 맥락을 보면 역시 그 핵심에는 부동산, 집값 잡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만평 그림 하나를 이제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짤막하게 재밌네요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그 그림을 함께 보시면은 이제 말이 있고 돼지가 예. 있는데 말이 이제 돼지를 밟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돼지가 죽으면서 설마 이 부동산 불패 신화가 꺼질 리가라고 하면서 깨 하고 이제 죽는 이 그림인데 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는 단 한 번도 6.25 전쟁 이후 단 한 그러니까요. 번도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신화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네, 맹랑해요. 맞습니다. 신화까지 갔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이것을 자신이 한번 바로 잡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요. 우회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대통령이 되려고 해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 중에 라고 하나가 이야기를 바로 했고, 이거다. 맞습니다. 안전한 나라 그리고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한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역시 집값 잡기에 있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올해가 또 말의 해니까 여기에 빗대서 설마가 부동산을 잡는다 이런 이야기. 자, 이 이야기가 지금 이제 정책적인 본질적인 이야기보다 정치권 공방으로 또 번져가는 모양새인 게 일단 중심축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있습니다. 정부 여당 대통령은 지금 장동혁 대표의 6채 다주택자 관련 논란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야권에서는 반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사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자꾸 정치권 공방 소재거리로 또 비화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집값 잡기, 부동산 정책에는 이제 핵심 어떤 논조가 있어야 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핵심을 이재명 대통령과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와의 전쟁으로 잡은 겁니다. 이 다주택자가 기본적으로 투기적 수요가 있고 예. 이것 때문에 집값이 높아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집값 잡기를 위해서는 바로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분을 네. 규제하고 나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장동혁 대표가 6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다주택자라고 해서 다 투기 세력은 아니고 예. 사연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공개가 됐지만 네.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그 집. 그러니까 그 집도 있고 다른 집도 있는데 이제 예. 그 집을 팔아라는 소리냐. 그러니까 다주택자도 다주택자 나름이고 사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은 그런 사연 자체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따지게 되면 계속 정책이 후퇴할 수밖에 없지 예.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와의 전쟁, 다주택자의 규제를 일단 핵심으로 밀고 가겠다라는 네. 것이었었고요. SNS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묻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집을 팔라는 게 아니라 예.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생각을 좀 묻고 싶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또 압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또 여권에서는 이제 노모는 한 분인데 노모가 모두 6채 모두에 거주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박도. 네. 오늘 아침 민주당은 또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효심은 알겠는데 정책 얘기는 정책 얘기대로 좀 하고 네. 갈라치기 하지 말라 이렇게 또 가세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책의 본질적인 부분보다도 이제 정치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을 포함해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슈거리가 되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본인 지역구의 실거주 용도로 갖고 있는 한 채만 갖고 있는 그런 의원들을 착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 명단을 좀 돌려서 보기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뭐 언론사가 조사를 했는데요. 예. 비례대표는 빼고요. 250곳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다른 곳에서는 자가주택이 없어야 되고 해당 지역구에서만 예. 본인의 주택이 있는 것이 일단 맞겠죠. 그게 상식적으로는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예. 예. 과연 현실은 어땠을까요? 그 원칙을 지키고 있는 국회의원은 82명, 전체적인 비율로 따지면 32%에 예.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32명의 명단이 돈 겁니다. 이 32명은 지방, 지역구라 하더라도 서울과 수도권에 네. 주택이 없고 해당 지역구에만 있는 그런 위원들이었었고요. 네. 정반대 국회의원도 있죠. 지역구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네. 거기에는 집이 없고 오히려 서울에 집이 있는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네. 82명 국회의원들에 대한 뭐 소중함 이런 것들이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명절 밥상머리 화제로도 올라왔을 정치권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연휴가 끝나면 적극적인 의지를 연일 피력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나설지도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